최신 재테크 트렌드를 다루는 하우머니 시간입니다. 시장 불안감이 계속될 땐 개별 종목 리스크를 피할 수 있는 분산 투자가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네, 최신 ETF 동향과 유망 섹터까지 알아보는 코너입니다. 오늘은 키움 투자자산운용의 정성인 부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부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저희 우리 재테크 노하우머니 쇼는 또 이제 첫 출연이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또 아침 바쁜 시간에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부장님, 저기 한번 4월 마지막이고 또 이제 5월 또 앞두고 있으니까 한번 시장 상황 전체적인 한번 시황을 한번 듣고 가볼까요? 네. 네. 일단 4월 시장을 좀 진단을 해보면요. 네. 아마도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힘든 한 달을 좀 보내셨을 거라 예상이 되어집니다. 그만큼 등락이 굉장히 컸었고요. 주식형과 채권형이 동반 약세를 보이면서 2022년에 악몽을 좀 되풀이한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다만 조금 다행인 부분은 이제 월말로 갈수록 지수가 좀 반등을 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다행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4월 시장을 일단 한마디로 요약을 좀 해보면 호재에 둔감하고 악재에 민감했던 시장이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악재들이 굉장히 지금 중첩돼서 펼쳐졌었는데요. 간단히 설명을 드려보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연준의 통화정책 불확실성이 재점화가 좀 됐죠. 예. 네. 일단 4월 중에 발표되었던 3월 물가지표들이 예상보다 좀 높게 나오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확연히 좀 뒤로 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연준의 통화 정책이 굉장히 좀 불확실성이 증대가 됐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악재였고요. 두 번째는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입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지금 이스라엘의 하마스 공격 이후에 계속해서 좀 확전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고 거기에 이제 중동의 맹주 이제 이란까지 참여하게 되면서 전쟁까지 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좀 나오면서 시장에 굉장히 안 좋은 분위기를 연출을 했었고요. 이와 관련해서 중동 리스크가 터질 때마다 발생하는 현상이지만은 국제유가가 급등을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안전자산의 대표 주자인 금 그리고 이제 달러화의 강세까지 또 영향을 미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시장 주도주의 실적 악화 우려인데요. 지금 이제 어닝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예. 미국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제 빅테크라고 불리는 소위 이제 빅세븐, M7 주식들이 그 실적 자체가 좀 등락을 기록을 하면서 증시 자체가 조금 조정을 받는 모습을 좀 기록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4월이 굉장히 힘든 시장이었는데요. 일단 악재를 소화하는 과정에서 ETF 시장에서도 큰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요약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호재 둔감, 악재 민감. ETF 시장에도 분명히 영향이 있었을 것 같은데 최근 ETF 수익률은 어땠나요? 네, 일단 뭐 주간 기준으로 한번 먼저 살펴보시면요. 주간 수익률에서는 조선과 중공업, 소위 말하는 이제 굴뚝산업이 좀 강세를 네네. 보였습니다. 뭐 증시가 조정을 받을 때는 뭐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합니다만은 그와 별개로 최근에 이제 펼쳐졌던 강달러, 예. 경달러에 따른 이제 우호적인 거시 환경이 좀 조성이 됐고요. 거기에 이제 친환경 고부가 선박의 수주 호조까지 나타나면서 일단은 조선 관련된 주식들 또 중공업 주식들이 좋은 수익률을 기록을 했고요. 거기에 이제 한 가지 더하자면은 4월 19일에 미국에서 이제 중국 철강에 대한 제재를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철강 쪽도 좋았지만은 지금 한국하고 가장 경쟁을 하고 있는 중국 조선업에 대한 예. 우려가 나타나면서 한국 조선업들이 상대적으로 또 부각이 되는 그런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수익률 같은 경우에 1등 같은 경우에 지금 소울 신한자산에서 운영하고 있는 소울 조선 탑3 플러스 ETF 그리고 이제 하나로의 FN 조선 해운과 같은 조선 관련된 상품들 그리고 타이거 200 중공업, KB스타 200 중공업. 그래서 이 중공업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조선과 함께 이제 원전주들이 포함이 돼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주간 수익률에서 상위를 좀 기록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1개월 기준으로 한번 보시면요. 여전히 AI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다시 수익률이 좀 회복이 됐습니다. 네. 사실 월중에 조금 빠지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네. 일단 월말로 올수록 수익률이 좀 회복이 돼서 반도체 후공정 신한자산에서 운영하고 있는 HBM 관련 패키징 ETF이죠. 예. 그리고 원자력과 태양광 쪽이 주목을 받았는데요. 이 부분은 뭐 그 최근에 AI가 수혜를 받으면서 그 전력 수요 증대에 따른 관련 업종들이 굉장히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지금 이제 전력 신재생 에너지 쪽인 원자력과 태양광 쪽이 주목을 받는 듯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4월에 화장품주들이 예. 성과가 되게 예. 좋았어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일본의 골드니크나 중국의 노동절 연휴를 앞두고 외국인 관광객의 유입이 많아질 거다라는 기대감 일단 계속해서 나타났던 것 같고요. 그리고 화장품 업체들 같은 경우 최근에 이제 사실 중국 쪽 매출이 이제 제일 컸었는데요. 네. 최근에는 한류를 타고 유럽이나 미국 쪽 매출까지 좀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화장품주들이 4월에 굉장히 좋은 성과를 기록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이제
4월에 많은 이슈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조금은 뭐 뉴스에서 그 빈도가 줄었습니다만 이 중동 리스크 요 부분인데요. 아직은 뭐 현재 진행형이라 봐야 될 것 같고 혹시 요 ETF 시장에는 이것과 관련한 뭐 특별한 영향은 없었습니까? 네, 당연히 영향을 미쳤고요. 예.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휴전 얘기가 어제 오늘 좀 나오는 것 네. 같습니다. 네네. 그럼으로써 이제 뉴스에서도 빈도가 좀 줄었고 약간 국제 유가도 안정화를 좀 보이는 모습이긴 합니다만은 말씀하신 바와 같이 중동의 지정 확정 리스크가 끝났다라고 보기에는 아직은 좀 이른 것 네.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동안의 과정을 보면요. 일단 작년 10월에 이제 하마스가 이스라엘 공격을 하면서 시작이 됐던 거고 이제 연말쯤에는 이스라엘이 지상전을 펼치면서 좀 악화가 됐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4월에는 지금 이란이 좀 끼어들게 되면서 이제 이 전쟁에 대한 리스크가 더욱더 고조가 됐던 상황이거든요. 그럼에 따라서 당연스럽게 중동 리스크가 터질 때마다 항상 부각되는 국제 유가. 네. WTI 기준으로 거의 90불 가까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예, 예. 87불 정도까지 올라갔었고요. 그와 함께 이제 안전자산 선호에 따라서 금 가격 그리고 달러 강세까지 같이 나타났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그에 따라서 이제 ETF 시장에서는 일단 네. 원자재에 투자하는 ETF들 그리고 원유 기업에 투자하는 ETF들이 좀 수혜를 받았고요. 수익률 관련해서 한번 살펴보면요. 예. 일단 상위 1개월 기준으로 봤을 때 1등 같은 경우에는 하나로 글로벌 금 채굴 기업 ETF가 높은 수익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 관련된 주식에 투자하는 ETF인데요. 예, 금 가격도 올랐지만은 관련 주식들까지 오르면서 좋은 수익률을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3위와 5위에 있는 코덱스 미국 S&P 500 에너지 합성 ETF랑 5위에 있는 저희 키움자산에서 운영하고 있는 코세프 미국 원유 에너지 기업 같은 경우에는 원유를 생산하는 글로벌 에너지 기업에 투자하는 상품입니다. 그래서 원유 가격 상승에 따라서 수혜를 입어서 좋은 수익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2위 같은 경우에는 코덱스 미국 S&P 500 유틸리티인데요. 뭐 네. 전력, 에너지 쪽에 투자하는 기업들이 포진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글로벌 원자력 또한 앞서 말씀드린 비슷한 이슈로 좋은 수익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저는 코세프 언제 나오나 기다렸어요. 네, 사실 3월에 굉장히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네, 저도 조마조마했습니다. 아 코세프가 키움 자산 운용가구나. 네, 네, 그래도 그렇습니다. 지금 5위 안에 들었어요. 오, 다행히. 네, 예. 체면 처리한 것 같습니다. 야, 아니, 저 예. 하나로 글로벌 금채굴 기업 우리 그 김혜민 본부장님 아. 나와서 그때 얘기하시던 기억이 생생하네요. 맞아요. 네. 바로 얼마 전이었는데. 네. 뭐 수익률. 금 가격이 최근에 계속 좋았으니까. 예, 금보다도 금채굴 기업으로 해버렸군요. 원래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그 유가 말씀 주셨는데 이제 세계은행이 보니까 만약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속된다라고 하면은 이게 브렌트유 기준이겠죠. 100달러 넘길 것이다. 이런 예측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미 유가가 좀 어느 정도 올랐다라고 생각이 들면도 불구하고 원자재라든지 원유 투자 고민하시는 분들 꽤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런 분들한테 어떤 전략이 좋을까요? 네, 일단 국제 유가가 좀 안정화되는 모습이긴 합니다. 예. 80불 초반까지 지금 내려온 상황이긴 한데 뭐 사실 중동 같은 경우 화약고라고 불릴 만큼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네네. 계속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뭐 100불에 대한 부분이 뭐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만큼 이제 원유 투자에 올해는 좀 관심을 가져보시는 예. 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원유 투자를 하시는 데 있어서 이제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하시는 방법은 일단 원유 유가 선물에 투자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선물에 직접 투자하시는 분들보다는 원유 선물 관련된 ETF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네. 그만큼 코로나 때도 굉장히 큰 이슈가 됐던 ETF인데요. 다만 이제 원유 선물 같은 경우에는 매월물 기준으로 투자를 하다 보니까 매월 롤오버를 해야 됩니다. 아하. 네, 근데 이제 원유 선물 같은 경우에는 기타 뭐 달러 선물이나 금 선물에 비해서 롤오버 비용이 다소 좀 큰 모습을 기록을 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롤오버 비용이 좀 높다 보니까 유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그 수익률 자체가 정확하게 따라가지는 못한다라는 좀 단점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제가 오늘 추천드리는 상품은 일단 코세프 미국 원유 에너지 기업 ETF인데요. 아까 5위에 있던 예, 수익률 5위에 네, 있는 상품입니다. 네, 네. 저의 체면 치레를 유지시켜주는 예, 예. 상품인데요. 예.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일단 미국의 대형 에너지 기업들인 엑손모빌, 쉐브론, 옥시덴탈과 같은 대형 에너지 기업들에 투자하는 네. 상품입니다. 예. 이 에너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유가의 움직임과 주가의 움직임이 굉장히 동반되어서 움직이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이 대표적인 부분이고요. 여기에 한 가지 좀 더하자면 네. 그 원유 에너지 기업들 같은 경우는 현금이 굉장히 많아요. 네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원유 회사들이 기름집이라고 부를 만큼 이제 돈이 굉장히 많은 회사들인데 이 미국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현금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미국의 대표적인 고배당 기업들입니다. 네네네. 그래서 최근에 ETF 시장에서 보면은 미국 고배당 상품들이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상품들의 포트폴리오를 한번 보면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미국 에너지 기업들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이 포트폴리오의 상단을 차지하고 있을 만큼 배당 수익률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국제유가 상승에도 베팅할 수 있지만은 거기에 더불어 배당 수익률까지 수취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네. 이 부분을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래요. 지금 이제 뭐 외환시장 변동성도 이제 뭐 상당해졌는데, 이쪽에 또 환율 이러다가 결국 다시 뭐 하향 안정화될 거야 하는 차원에서 또 인버스 쪽으로도 자금이 몰리고 있다고 하던데요. 네.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분들을 보면요, 굉장히 스마트한 투자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발 빠르게 네, 움직이죠. 굉장히 발 빠르게 움직이시고요. 뭐 헤지 펀드도 잡아먹을 기세예요. 예, 그래서 뭐 주가가 오르면 인버스나 네. 고버스에 많이 네. 하시고요. 최근에도 아니나 다를까 환율이 올라감에 따라서 인버스나 고버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인버스 네. 레버리지 ETF인데요. 이쪽에도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의 자금이 상당히 좀 몰리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앞서 외환진단에서도 좀 나왔지만은 네.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은 예. 일단 현재까지의 분위기는 달러 강세 기조가 유효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달러 강세가 예. 아직은 유효하다. 예. 왜냐하면 뭐 일단은 미국의 독보적인 성장세 자체가 지금 꺾이지를 않고 있는 네. 상황이다 보니까 미국의 달러 강세가 계속되고 있고, 일단 기준금리의 인하 기조 자체가 지금 뒤로 밀리다 보니까 사실 기준금리 인하가 기대됐을 때는 어쨌든 간에 미국의 이제 자금들이 이머징으로 좀 이전이 되면서 네. 달러 약세가 좀 펼쳐지지 않겠냐라는 전망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이 기조가 바뀜에 따라서 이 또한 지금 달러 강세 기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작용을 하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이제 원화 같은 경우에 펀더멘털이 좀 안 좋다 보니까는 지금 약세폭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하자면 지정학적 리스크, 이것까지 네. 해서 지금 달러 강세 기조는 유효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해소가 되기 위해서는 어찌됐든 간에 지정학적 리스크도 좀 해소가 되고 미국의 물가 지표가 안정이 되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들이 좀 나와야지만 투자가 가능할 거기 때문에 네. 사실 인버스나 인버스 레버리지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뭐 언젠가는 내려갈 거다라는 얘기를 하실 수는 있겠지만 네네. 좀 인고의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예. 빠르게 네. 들어가면. 예, 그래서 사실 너무 빠른 진입보다는 좀 예. 시장 상황을 좀 눈여겨 보시면서 투자를 해보시는 방법도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게 사실 달러에 투자하는 방법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좀 투자 목적에 따라서도 좀 유리한 방법도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비교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네, 일단 달러 투자하시는 방법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네. ETF 시장만 하더라도 한 22종의 ETF가 출시될 만큼 굉장히 많고요. 그 ETF들만 하더라도 최근 한 달 사이에 약 400억 가까이 자금이 몰리면서 예. 그만큼 최근에 이제 원달러 환율이 굉장히 시장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되었는데, 달러에 투자하시는 방법을 간단하게 한 3가지 정도로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가장 쉬운 방법, 은행에 가서 달러로 환전하시는 방법이죠. 네. 근데 이거를 뭐 개인이 들고 계실 수도 있지만은 요즘에는 은행에서 외화 정기예금이라고 해가지고 그 달러 환전하신 거를 은행에 맡기시면 이자를 좀 주고 있어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환율이 낮을 때 들어가서 환율이 높을 때 파시는 방법을 이용하고 여기에 이제 이자 소득까지 좀 수취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 은행 외화 예금에 가입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큰 장점은 환차익에 대한 세금이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환차익을 그대로 가져가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단점은 일단 환전 수수료가 좀 있습니다. 은행 같은 경우에 아시다시피. 그리고 이제 외화예금을 인출하실 때는 인출 수수료도 또 별도로 받거든요. 네. 때문에 그런 좀 단점이 있다라는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제가 그 증권사 외화 RP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외화 RP. 네, 아마도 해외 주식 요즘 투자하시는 분들 워낙 많잖아요. 예. 네. 해외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요? 증권사에 뭐 미국 주식을 사기 위해서는 달러를 환전해서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거를 계좌에 방치하기보다는 이 외화 RP라는 거를 운용을 함으로써 나의 현금 운용 수익률을 더해주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외화 RP 같은 경우에 뭐 7일 내지 뭐 30일, 90일 이런 기간물도 있고요. 네. 아니면 매일매일 이자를 지급해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외화 RP 같은 경우에 장점은 일단은 매일매일 좀 이자를 주고 뭐 기간 동안 이자를 주는데 이 이자율 자체가 앞서 말씀드린 은행의 외화 정기예금보다는 조금 다소 높은 수준입니다. 네, 이게 이제 증권회사의 신용도로 지급을 하는 거다 보니까 네. 조금 더 높은 이자율을 지급을 예. 하는데요. 연율로 한 4%, 5%? 네, 증권회사마다 조금 다른데요. 예. 달러 예금이기 때문에 네. 4%는 넘어가고요. 4%는 넘어가고. 4% 중반 정도에 형성되고 네. 있습니다. 네.
단점 같은 경우에는 일단 예금자 보호가 안 되고요. 예. 아, 네. 예, 그리고 이제 그 세금이 15.4%의 배당소득세가 존재한다라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원리금 보장 상품이 아니다 보니까 환차손에 따른 손실을 보실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 좀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은 제가 이제 ETF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네. 하는데요. 네. 뭐 굉장히 다양한 상품들이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던 미국 달러 선물 ETF가 이제 가장 대표적인 상품인데요. ETF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환전 없이 이제 증권사 MTS에서 주식처럼 좀 매매가 가능하시다라는 가장 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좀 단기 투자로서 굉장히 용이한 상품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원화로 투자하실 수가 있으세요. 예. 별도 환전하지 않으셔도 되고 환전 같은 경우에 이제 ETF에서 자체적으로 좀 수행을 하기 때문에 그런 장점이 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얘 같은 경우에도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15.4%의 배당소득세를 부과를 하고 있다라는 네. 단점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주식을 직접 매수하게 되면 22%잖아요. 네,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고. 22%. 네. ETF로 활용하면은 배당소득세. 그 국내 상장 ETF 같은 경우에는 15.4%의 예. 배당소득세이고요. 국내 주식형은 비과세입니다. 주식형 비과세. 네네. 예. 그래요, 부장님. 그러면 저기 뭐 요즘은 이제 ETF 활용하는 이제 투자에 나서는 분들이 많은데 ETF 하면 전통적인 그 우리 관념은 이게 패시브인데 요즘 들어서 또 액티브 쪽으로 제법 주목을 받고 있다고요? 네, 액티브 ETF가 사실 한국에 출시된 거는 네. 채권형이 먼저 출시가 됐습니다. 채권형? 네. 2017년에 먼저 네. 출시가 됐고요. 주식형 같은 경우 2021년에 출시가 됐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미국의 아크 ETF가 유행을 하면서 캐시우드? 예, 캐시우드의 예, 예. 아크 예. ETF가 대표적인 이제 액티브 예, ETF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도 액티브 ETF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렸는데 그동안은 사실 이제 전체적인 사이즈 측면에서 어떤 양적인 성장을 거두지는 못했었어요. 그런데 네. 그 대부분의 액티브 ETF들이 최근에 이제 채권형 쪽으로 몰리면서 예. 작년부터 지금 채권형 ETF 시장에 굉장히 큰 규모의 자금들이 좀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이즈 측면에서 봤을 때 과거 한 5% 수준밖에 안 됐어요. 예. 지금 ETF 시장이 약 140조 원 정도 그러니까 되는데 예. 최근에 이 수준이 35%약 50조 원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액티브가요? 네네. 그래서 오. 굉장히 빠른 속도인데 네. 이 기저에는 채권형 ETF의 급격한 네. 수요 증가가 가장 주된 요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ETF 시장의 트렌드 자체는 주식형은 패시브, 네. 채권형은 액티브로 아. 투자하시는 이제 이 트렌드 자체가 좀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패시브 ETF, 액티브 ETF 뭐 말만 다르지 어떤 차이가 있나라는 궁금증이 좀 있으실 것 같아서 간략하게만 좀 설명을 드리면 패시브 ETF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벤치마크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네. 들어서 S&P 500 예. 이 지수가 이제 벤치마크인데 얘 지수에서 정하는 종목과 그 종목의 비중을 정확하게 추종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 상품이 패시브 ETF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액티브 ETF 같은 경우에는 지수가 있는데요. 이 지수를 아웃퍼폼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다 보니까 매니저의 판단이 좀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다소 보수 측면에서는 패시브 ETF보다 조금 높다라는 단점은 있습니다. 저희 키움자산운용에서도 이런 액티브와 패시브를 전체 예. 상품을 운용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브랜드가 좀 두 개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패시브 같은 경우에는 코세프 ETF를 쓰고 있고요. 코세프. 아. 코세프. 액티브는 저희가 이제 히어로즈라는 브랜드. 히어로. 히어로. 아, 저희가 그 야구단이 있다 보니까 그러네요. 키움 야구단을 히어로. 이용해서, 네, 예. 히어로즈 브랜드를 액티브 ETF 브랜드로 별도로 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직관적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김하성 선수나 이정우 선수 요즘 막 진짜 헐헐 날던데. 네, 다 키움 히어로즈 예, 출신의 그러니까 선수들입니다. 네. 좀 키움 ETF로 좀 헐헐 날 수 있도록 투자자분들. 네, 앞으로 좀 그렇게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액티브 네. 성적은 괜찮나요, 실제? 네, 일단 뭐 채권형들 같은 경우에 당연히 벤치마크 대비해서 아웃퍼폼을 하고 있고요. 굉장히 네. 좋은 성과를 좀 기록을 하고 있어서 요즘 관심도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